두 번째 이슈 주제입니다. 하반기 주도주는 누가 될까요? 전력기기도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이요 오라라고 하면서 5년치의 수준은 다 땡겼다. 전력기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감 확보됐으니 숫자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너무 높잖아요.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얘기해 볼게요. 염 차장님, 네. 이게 슈퍼사이클 도래됐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 너무 높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우리 됩니까? 앵커님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그런가요? 더워가지고 이럴 때도 시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주도 섹터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눈치 보기 장세죠. 어떤 쪽으로 지금 가잖아. 지금 수급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약간 수급 공백으로 지금 약간 반등 기술적 반등으로 2차 전지 쪽도 수급이 살짝 또 그쵸,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반기를 주도했었던 우리 급락장에 나오기 직전까지 주도했던 섹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전력기기, 맞아요. 조선 섹터, 방산, 뭐 화장품 많은 섹터들이 얘기 다 했잖아요, 우리. 네, 다 있었죠. 근데 저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상당히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비교해서 좀 안 그렇지만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매달 사실은 판매량이라든지 네. 사실 체크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트렌드도 빠르게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5년치 수주에 대한 부분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를 통해서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좀 고점을 찍고 있지만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정권에 들어간 오. 상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최근에는 좀 논란이 좀 있죠. 반도체 AI 시장에 대한 좀 거품론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그 개별 기업 간의 약간 밥그릇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전력기기에 대한 그 수요는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높은 것도 아니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주가가 높긴 높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들어오기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더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일단 슈퍼사이클의 전망 보면은 당연히 또 잘 갈 거다. 수주에 대한 여러 가지 확보도 상태가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전망적인 측면은 장밋빛이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 AI 회의론이 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수혜 예상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박 대표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AI 얘기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기기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많이 받았지 정말 않습니까? 노후된 것도 다 갈아치우고 네, 수요도 네. 많고 하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AI 회의론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에서 긍정으로 조금 다시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전력기기 종목들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수요가 크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불어서 또 공급자들이 최근에 생산량을 또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력기기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더 이제 미국 쪽에서의 호황이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미국 말씀드렸으니까 역시 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국산 제품 그리고 자국 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선별적인 수주를 통해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전력기기의 수요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 것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에 비한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 쪽에 호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럼 한국의 수혜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가 이익 규모 어느 정도로 좀 우리 캐파를 예상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 네.
지금 앞서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변압기 수출에 대한 비중이요. 사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미국 쪽에서는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 수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전력망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한 70~80%가 네.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좀 들었고요. 한국의 변압기 수입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비중이 2020년에 5%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7%까지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뭐 거기에는 또 아무래도 중국산에 대한 또 어떤 견제도 있을 견제와 거고. 반사 수익도 볼 수 있을 거다. 아마 그에 대한 부분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않겠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수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 이렇게 또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는 좋은 일들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 비중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한국 기업에서의 낙수효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력기기 섹터도 수요 종목을 뭐 진행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잖아요. 투자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곽 대표님? 뭐 미 대선 결과랑은 상관없이 전력기기는 그냥 간다라고 보시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시나리오를 짜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제 길게 보면은 미 대선 상관없이 어차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제 전력 설비 자체가 복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는데 사실 뭐 길게 보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짧은 막연해요.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과 결부지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대선 하면은 지금 그 경쟁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트럼프 후보와 그 해리스 부통령 간의 지지율이 좀 지금 약간의 근소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최근에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 케네디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선에 또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정도에는 또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그런 그 케네디 그 예비 후보라 해야 됩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5% 정도 되는 거예요. 5%가 그러면은 케네디 캠프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트럼프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관련주라는 게 남북 경협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종목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중에서 여러 가지 보겠지만은 어제 전선조합이 우크라이나 현지 시장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간담회가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력기기 섹터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더 지지율이 앞서느냐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인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어떤 모멘텀을 잡아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선 누가 또 지지율이 앞서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력설비주는 갈 거기 때문에 잘 간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전 세계 이상기후들이 계속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일단 노후 병기들이 막 터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이상기후가 무섭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저는 좀 실감을 했거든요. 미래 투자 가치로 이런 관련 섹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상기후가 너무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이상기후를 통해서 변압기 교체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엮었다. 좀 여러 그렇게 가지 보실 수 참 있겠죠. 좋은 얘기가 네. 많지만 이 부분은 약간 좀 일부분에 속한다라고 좀 생각하기 네. 때문에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동감을 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기후가 어떻게 뭐 전력까지 가느냐 그건 좀 너무 막 뭐랄까요 우리가 또 크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당연히 좋긴 좋겠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뭐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 뭐 거기 바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드라마를 쓴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시에 국내 전력기기 수혜 가능성 준비를 우리가 좀 어떻게 탄탄히 해봐야 될지 우리 곽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해 주셔서요. 이제 준비 현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투자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안 되고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준비 현황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선조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여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또 부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정상의 이유가 추후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있습니다. 8월 말 정도에요. 모디 인도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 평화 해법 모색을 한다라는 그런 일정상의 이유가 있고요.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봤을 때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좀 빠졌었습니다. 빠졌다가 예를 들면은 뭐 큰 종목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은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가 이 관련 종목들이 좀 빠졌었는데요. 또 서서히 또 반등이 또 나오고도 있죠. SY 스틸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또 반전의 상승을 재차할 수 있는 이 분위기로 엊그제부터 좀 보였어요. 분위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좀 체크를 했었는데 어쨌건 관련되어서 주목하시는 게 맞고요. 전력기기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가장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탑픽주든. 예, 뭐 재룡 산업도 있고 재련 정비도 재룡산업. 있고 삼부토건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뭐 예, 픽은? 저는 좀 시장 자체가 우리 시장이 좀 썩 그렇게 탄탄한 시장은 않으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이슈도 있고 미국 쪽에서 성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한 종목인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아찔하던데요, 예, 저는 차트가. 최근에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죠. 네네, 맞습니다. 예,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은 좀 아침에 조금 움직였다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기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 9년도까지 수주를 확보했는데 선별 수주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최적화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쪽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어떤 흐름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그 가격 조정이 있을 시에는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고 가장 주도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종목은 한 작년 중순부터 봤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 모멘텀을 받고 오르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그냥 관심주를 넣어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전력기기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지 염 차장님의 시각 궁금하시죠? 관련주 먼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효성중공업, 그리드위즈, 가온전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원픽은 무엇일까요? 네, LS 일렉트릭이 염차증님의 픽입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장주로 가는 게 맞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LX 일렉트릭 역시도 앞서서도 말씀하신 HD 현대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올해 2분기 실적 최대치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지금 3사 일렉트릭 관련해서 3사 현대 일렉트릭,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해서 지금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지금 4천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여기서 LX 일렉트릭은 영업이익 2천억 원을 최대 실적으로 좀 실현을 해줬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된 상태고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뭐 성장 가능성, 캐파 증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이미 다 너무 많이 좀 네.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봐서 어떤 부분이 좀 매력적이냐 볼 수 있겠냐?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 저가 메리트. 네, 뭐 저가라고 하기에는 좀 비싸죠. 우리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네.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현대 HD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만약에 굳이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건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슈가 MSCI 있군요.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7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도가 조금 더 높았고요. 그에 대한 뭐 단기적인 새로운 뉴스가 좀 있었고 시장의 아무래도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리를 좀 횡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실제로는 8월 말부터 유입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8월 말을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요. 네. 유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그 부분을 적극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LX 일렉트릭은 지금 주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그렇게 그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잘 움직이지 않고 그러네요. 있어요. 차트 보니까. 그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아니면 상승 만약에 그 중에 만약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편입 이슈로 인한 일시적인 패시브 자금 들어옴을 인해서 일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어 우리 곽 대표님이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이제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고마진 쪽으로 해서 선별 수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뭐 맥락을 간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LS 일렉트릭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좀 빠져 있다.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일단 타이밍으로 노려보자라는 가장 큰 매력적인 포인트. 두 번째로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수익을 한번 실현해 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과 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